야,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올해에 2025년도에 미국에서 공개된 정보가 있어요. 케네디 암살과 관련해서 이 쿠바 피델 카스트로를 미국 정보기관이 제거하려 했었던 탑시크릿이 올해 공개됐어요. 얼마 전에 공개된 미국의 기밀 문건을 제가 들고 왔어요. 가장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이한 이 존 F 케네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미국에서요, 이 존 F 케네디 관련 기밀 문서가 공개돼서 화제였습니다. 케네디는 1963년도에 도로 한복판에서 총을 맞고 암살됐어요. 달라스 지역에서 유세를 갔다가 사실은 이제 오픈카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것도 달리는 도중에 이제 총을 맞았는데, 케네디가 왜 암살당했느냐? 이것은 미국을 벗어난 전 세계인들의 가장 궁금한 미스터리이기도 합니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배후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음모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무려 6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인데 이 안에 그 일부를 저희가 가져왔어요. 빽빽한 이렇게 문서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스터리에 쌓여있던 케네디 암살 사건의 어떤 실체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만갑에서 소개해드릴 국가 지도자들의 암살 사건, 이걸 김정은이 모르겠습니까? 예, 그 암살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만갑에서 이 암살에 관련된 이야기, 또 왜 평행이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 마지막 생일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You'll excuse the fact that I'm out of breath, but about 10 or 15 minutes ago, a tragic thing, from all indications at this point, has happened in the city of Dallas. 야. 저걸 전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와. 이거 어떡하냐.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었네요. 야. 아, 근데 차가 오픈이 돼 있는 차입니다. 열려 있어요, 위가. 그것도 가장 미국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달라스 유세였는데. 또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나 본데. 그치. 야,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전직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미스테리와 의문점이 붙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고요. 아직도 의문투성이가 많아요. 당시 이제 집권 3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이듬해에는 재선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하고 제클린 여사가 댈러스로 간 거예요.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현대의 어떤 경호 개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카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카 퍼레이드를 하더라도 현직 미국 대통령은 오픈카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을 경호하던 경호원들이 뜯어 말렸어요. 대통령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 오픈된 카 퍼레이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절충점을 본 게 카 퍼레이드 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진한다는 당시에 이 댈러스에 가서 시민들이 굉장히 이 케네디 대통령과 제클린 여사를 환호했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자료 화면을 보면 미국이 사랑하는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절묘하게
케네디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코너를 돌자마자 미리 이 암살을 마음먹은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 장소에 코너를 돌고 케네디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저격범이 총격을 가한 거거든요. 댈러스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즉사를 했죠, 케네디 대통령. 사실 이제 코너에서 저격했다는 게 또 그 예상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제 속도를 줄이는 구간. 직선에서 이제 코너를 돌면서 속도를 줄이는 구간에서 이제 가장 큰 위험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은 이 코너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위험한 게 경호의 사각지대가 순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경호가 붙긴 하는데 코너를 꺾는다라는 것은 뒤에 오는 경호 인력들이 앞에 코너를 돌아서 사라진 경호 대상, 즉 VIP죠. 케네디 대통령과 제클린 여사의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 틈을 노린 거죠. 케네디가 암살범한테 저격당한 후에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한 사진으로 딱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제클린 여사가 지금 트렁크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데 총알이 왔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도망가나 피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건 아니고 케네디의 일부 뇌가 날아간 조각을 주우려고 트렁크 위로 올라갔다는 말이 와 있습니다. 뭔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극한 상황에서도 공포와 그걸 떠나서 정말 사랑과 슬픔을 이게 우러나서 자기의 남편의 일부 뇌 조각을 줍고 또 한면으로는 주운 거 후에 자기가 케네디 뇌에 이걸 붙이려는 행동도 했다는 말도 있어요. 케네디는 사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암살 사건이 갖는 충격이 이 미국 시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케네디는 그야말로 뭐 정치의 슈퍼스타였죠. 이거를 제가 스포츠로 비교한다면 거의 대통령의 MVP. 이런 거 우선 뭐 젊고 또 핸섬하고 또 거기다 또 머리도 좋아요. 하버드 엘리트.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와이프, 영국의 제클린 여사.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멋있다. 정말 패셔니스타의 또 이런 진짜 누가 봐도 이 아메리칸 커플이잖아요. 진짜 이쁘다. 자,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은 차라리 성격이 나빠가지고 사람이 싫어야 돼요. 근데 또 성격도 좋고 소통 매치, 커뮤니케이션의 킹.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인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정말 젊은 사람한테도 이런 정치의 세계를 오픈해주고 인트로듀스를 해준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뭔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아이콘이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올 아메리칸 커플이죠. 딱 봐서. 과하지 않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최초의 대통령이 케네디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됐거든요. TV 토론이.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그 청취자들 또 시청자들 조사를 했는데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닉슨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텔레비전으로 본 사람들은 완전히 케네디가 압승했다고 느끼는 이 비주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이런 아이콘이 하루 만에 없어졌다는 거는 그냥 대통령이 암살당한 그것보다는 정말 미국이 다 슬픔에 빠진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네요. 자,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타고 있는 자동차,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열려 있는 차인데 지나가다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것도 막 탁탁탁탁 쏜 게 아니에요. 탕탕탕인데 정확하게 맞췄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JFK 음모론 시작입니다. 진짜 궁금해요. 음모론이요? 일단은 범인이 리하비 오스왈드라고 알려져 있는 전직 해병대 출신의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저 친구인데 지금 그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곳이 어디냐면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엘름 광장 바로 뒤쪽에 있는 그 교과서 보관하는 창고였는데요. 6층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저 방 있죠? 저기 사각형. 저기서 케네디 대통령의 뒤쪽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직도 그 건물 그 자리가 있는 거네요? 아직도 있는 건물이 저기요. 일단 총을 뭘 썼냐면 카르카노 그 제식 소총이라고 해서 이탈리아가 2차 대전 때 그 육군이 썼던 제식 소총인데 옛날 거는 이게 그 카르카노 소총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밀떡이 어떻게 분석하냐면 여기서부터 음모론이 시작이에요. 이게 당시 이탈리아군이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더운 그 날씨에서 뛰어다니면서 쓰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어요. 가볍게 만들고 구경이 작아요. 6mm 정도. 총알이 작다니. 총알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정확도는 모르겠지만 멀리서 쐈을 경우에는 이게 임팩트가 적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쐈을 경우에는 저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진짜 저격범이 맞으면은 스나이퍼들이 쓰는 총을 쐈겠지 이거 안 썼을 것이다.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탕! 총소리 난다고 해서 저기 범인이다! 못 봐요 이거를요. 근데 총소리가 나자마자 달라스 경찰은 이미 리하비 오스왈드의 몽타주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모르죠. 가능해?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뿌렸어요. 그 리하비 오스왈드는 이 건물을 빠져나가서 자기 집에 가요.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권총을 가지고 길거리를 이제 방황을 해요. 그때 경찰이 딱 본 거죠. 경찰이 딱 보니까 리하비 오스왈드잖아요. 웨이 잠깐만 너 리하비 오스왈드지? 한 그 경찰을 저격을 하고 리하비 오스왈드가 옆에 있는 동네 극장에 숨어요. 근데 그 경찰은 극장에 숨어 있다는 걸 또 알았어.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래서 그 극장에 혼자 숨어 있던 리하비 오스왈드를 경찰이 가가지고 체포를 합니다. 이게 총을 쏜 이후에 극장에서 잡혔을 때까지가 딱 80분이에요. 1시간 반. 몽타주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달라스 경찰이 몽타주를 만들고 리하비 오스왈드가 저기서 쐈다는 거 알고 80분 내에 극장에 숨어 있는 리하비 오스왈드를 검거했을까가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 오스왈드를 왜 대체 케네디를 암살한 거예요? 자 일단 검거가 돼요.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잡혀갔는데 경찰서에서도 얘기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자 근데 그 댈러스 경찰은 어떻게 그 판단했냐면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거든요. 리하비 오스왈드가. 여긴 위험하다. 그래서 보안 시설이 더 강화돼 있는 교도소로 옮기자라고 해서 JFK가 암살된 이틀 후에 이송을 해요. 그게 이제 TV 생중계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단지 그 당시 기자들과 경찰들만 경찰서 안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생방송 중에 오스왈드를 바로 저격을 합니다. 그냥 뛰어나와서 쏘죠. 바로 앞에 또 쏴요. 어머, 저 총을 다 가지고 다니는 아니 거지. 포기를 하고 자기 인생을 버리면서까지. 앞에서. 이게 뭐야? 이거를 미국 사람 전부가 생방송으로 보는 잭 루비. 왜 죽었어, 이 사람은 또? 이거 이상하잖아. 차가. 자 여기서 너무 많이 이상하다. 유치장 갔어. 유치장. 그냥 그것도 몽타주가 나왔어. 극장에 숨었어. 가서 잡아와. 유치장에 있어. 얘 갑자기 갑자기 움직이래. 간대. 그래서 사람들한테 노출되게 하고 얘는 총 맞아 죽어. 여기서 두 번째 음모론이요. 저 총을 쏜 사람, 리하비 오스왈드를 쏜 사람이 잭 루비란 사람인데 잭 루비.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경찰서가 최고 보안 상태였거든요. 허가를 받은 기자와 경찰관만 들어갈 수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 잭 루비는 경찰관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들어갔어? 심지어 민간인이 총기를 가지고 어떻게 저기 들어갔냐. 말도 안 돼. 이것도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리하비 오스왈드는 공교롭게도 JFK가 죽은 똑같은 병원에서 사망을 합니다. 사망 당했네. 사망 당한 거죠. 이야, 아니 대체 이 잭 루비라는 사람은 정체가 뭔지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쏜 거예요? 잭 루비의 정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댈러스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스월드를 저격한 직후에 이제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해 동기를 물었는데 왜 죽였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평소에 케네디 대통령을 너무너무 존중했는데 그분을 살해한 놈을 내가 직접 응징하려고 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도 이제 수감이 됐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1967년에 감옥에서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또 사망.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아니 이 암살에 그 열쇠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고. 다 주고.
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도 아니고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폐암인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확해요. 폐암이라고 하면 폐암 증거 엑스레이 같은 게 공개돼야 되잖아요. 공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잭 루비가 죽을 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평생 그 미스테리를 모른다. 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미국이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이었고 그의 암살에 얽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미궁에 빠지잖아요. 가장 강력한 용의자이자 또한 가장 강력한 단서였던 이 오스왈드가 암살당한 상태. 자, 이때부터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자꾸 돌아가면서 궁금하시죠, 서로.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서 암살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 문건과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을 이 위원회가 다 동원할 수 있게 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지 7일 만에 신속하게 꾸려졌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왜 이 오스왈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10개월 동안 552명의 증인이 이 위원회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CIA, FBI 등 10개 미국의 어떤 정보기관들의 보고서도 위원회가 모두 다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이후에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케네디의 암살은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에 불과하고 그 배후에는 미국 국내 혹은 미국 국외에 어떠한 배후 집단도 없다. 올해에 2025년도에 미국에서 공개된 정보가 있어요. 케네디 암살과 관련해서 이 쿠바 피델 카스트로를 미국 정보기관이 제거하려 했었던 탑시크릿이 올해 공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올해 얼마 전에 공개된 미국의 기밀 문건을 제가 들고 왔어요. 국내 예능 프로에서 이번에 공개된 탑시크릿 문건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해드리는 건 저 이만갑이 오늘 최초입니다. 자, 일단 이 제목 윌리엄 하비는 사람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1960년대 당시의 CIA 요원이에요. 요원의 이름 하비 요원과 관련된 탑시크릿이에요.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당시 1960년, 61년에 미국은 마피아 조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피델 카스트로의 암살을 시도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비 요원이 로젤리라는 인물에게 이 알약을 플로리다에서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로젤리가 마피아 조직원 이름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마피아 조직원이 로젤리 was to give the pills to Varona 라는 바로나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죠. 이 로젤리 마피아 조직원이 바로나라는 인물한테 CIA로부터 전달받은 알약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바로나가 누구냐가 여기 나옵니다.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즐겨가던 식당에 접근이 가능한 인물이 바로나다. 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암살 시도를 포함해서 피델 카스트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600번의 암살 시도를 한 걸로 600번이요? 600번의 암살 시도를 한 걸로 600번이요? 어머, 근데 살아 있는 것도 신기하다. 어떻게 안 죽었지? 아니, 분석되고 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600번 너무했다. 600번이면은 600번 정도의 위협을 받았다면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안 같은데. 가만있지. 아니 케네디한테 복수할 이유는 너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약간 그 카스트로와 그 JFK는 정말 원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카스트로가 이제 공산혁명을 1959년에 이제 실시한 이후에 그 이탈리아계 미국인 마피아들이 소유하고 있던 호텔, 카지노, 리조트를 싹 다 카스트로가 이제 국영화를 시켜버렸거든요. 어쨌든 이탈리아계지만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인들의 재산을 카스트로가 압류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쟤 어떻게 해코지하자 해서 뭐 시가에 독극물을 설치한다든지 바른다든지 폭탄을 설치한다든지 하다가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또 CIA가 이번에 공개한 극비 문서를 갖고 왔어요. 또 카스트로 죽이는 국비. 뭐예요, 내용은? 일단은 secret sensitive, 민감한 문서고 eyes only, 복사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고 잊어버려라 이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1962년도잖아요. 1962년도에 한 상선이 쿠바를 출발해가지고 소비에트 유니언, 구소련의 오데사 항구로 가고 있는 가운데 카리브해에 있는 한 항구에 강제로 정박을 했다. 고장이 나서. 거기 뭐가 있었냐면 무려 8만 포대의 가공되지 않은 설탕이 있었거든요. 이 설탕에 8만 포대 가운데서 800포대의 독극물을 바르는데 성공을 했다. 왜 그러냐면 1523년부터 스페인이 쿠바를 식민지로 삼은 이유가 뭐냐? 여기가 사탕수수가 정말 많이 자라요. 맞아요. 그래서 쿠바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부 무슨 뭐 이 외교부도 있지만 설탕 산업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미국 CIA와 케네디 정부가 봤을 땐 지금 저기 쿠바가 소련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저 비가공 설탕에 독극물만 설치해가지고 발라가지고 피해를 입히면은 쿠바 망한다라고 본 거예요. 본인이 카스트로라고 하면은 케네디가 이뻐요, 안 이뻐요? 되게 미울 것 같아요. 아니, 유일한 돈 버는 길인데 이걸 망치겠다. 나라를 암살하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미국이 이토록 피델 카스트로를 제거하려던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59년 1월 1일에 이제 피델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한 그 쿠바 혁명군이 혁명을 승리해가지고 독재 정권이었던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입성을 합니다, 아바나로. 그때 당시 공산주의를 지향한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소련하고 관계를 아주 밀착해 하면서 쿠바 내에 있던 그런 뭐 사탕수수 산업 그리고 카지노 뭐 관광 산업을 비롯해서 모든 산업을 다 100% 국유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쿠바 내에 있던 미국의 이권이 100% 다 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이유는 쿠바가 미국과 아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있거든요. 160km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산 국가가 출현했다는 것은 미국에게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반대하는 전초 기지로 이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련으로 향하는 그런 쿠바 화물에 이제 독극물을 CIA가 요물로써 이제 쿠바와 소련과의 그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서 쿠바가 완전히 외소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델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왕따를 당하거든요. 바로 이 점을 미국이 노렸던 겁니다. 아니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카스트로가 케네디를 암살할 정말 동기는 충분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이제 암살 배후에 쿠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합리적이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왜요? 예. 아니 그 미워하고 싸운다 그래서 뭐 죽이는 것까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미 카스트로는 케네디한테 1대0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살까지 시도할 절박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혁명에 성공을 했고 또 피그만 베이 사건, 피그만의 그 쿠바에서 탈출한 반 카르스토 세력을 훈련시켜가지고 쿠바를 다시 전복시키겠다는 계획이 무참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케네디의 정권 위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카스트로 입장에서는 벌써 케네디 정부한테 한 방을 매긴 것이었고 그러니까 암살까지 시도할 이유가 없죠. 개연성이 없고, 두 번째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겨우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고 봉합이 됐는데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강수를 둔다? 와, 이거 핵폭탄 맞지? 그러면 핵전쟁을 위기가 올 텐데 그거를 과연 소련이라든지 쿠바 우방국에서 그걸 놔두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 케네디만 카스트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케네디를 암살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 암살되고 나니까 쿠바는 그냥 평화롭게 살게 놔두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복수를 할까요? 복수하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9.11 사태, 미국의 그 테러 공격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2001년에 발생했는데 오사마 빌라딘을 끝까지 추적해서 살해한 거는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요. 끝까지 간다예요. 오히려 카스트로의 쿠바가 우리 미국 대통령을 암살했다 그러면은 미국이 복수를 더 할 텐데 그걸 왜 카스트로가 시작을 하겠어요? 리스크를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음모론에 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케네디를 암살한 것은 소련의 KGB였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소련이 등장했었군요. 이른바 이제 소련 배후설입니다.
이 음모론 역시 당시에 크게 이제 유행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오스월드가 그 일이 있기 전에 소련의 정부 요원과 접촉했던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암살 2달 전이죠. 그러니까 1964년 9월에 멕시코 주재 구소련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대요, 오스월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KGB 요원 발레리 블라지미로비치 코스티코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영상인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발레리 블라지미로비치 코스티코프. 저 아무거나 된 거예요. 진짜. 아 진짜예요. 그걸 어떻게 다 읽지? 러시아로 하면 게임이다, 코스티코프 게임. 이렇게 되는데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어로 오스월드가 그때 말에 따르면 끔찍한 러시아어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오스월드가 왜 러시아어로 할 수 있었느냐? 어린 시절부터 막시즘에 심취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막스, 공산주의 문헌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해병대 공부를 한 다음에 소련으로 망명을 가요. 망명을 가지고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가지고 소련에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현지에서 여성과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또 삽니다. 진짜예요? 아니면 음모론이라? 아 진짜예요. 이거 나왔죠. 애기도 있어요. 이거 나왔죠. 애기도 있어요. 애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 시민권을 회복해요. 어쨌든 간에 공교롭게도 암살 사건이 있기 2달 전에 아니 멕시코 주재 소련 영사 그것도 KGB 요원하고 접촉을 했고 뭔가 냄새나는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음모론이 등장한 거죠. 아, 이거 아니야? 이게 제일 유력한데요 지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게 제일 유력해요. 현재까지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요게 지금 제일 유력한 거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같아. 명예 후반 일단 날아갈 성공했습니다. 후반이 명예를 위해서 명분이 제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을 러시아에 굳이 그 당시에 러시아에 굳이 망명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산다? 이거죠. 아까 이 두 분이 제가 그 쿠바 얘기했을 때 둘이서 모르는 얘기 하냐면 쿠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때 당시가 아까처럼 냉전 시기가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탄압하던 때거든요. 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소련에서 망명했다가 다시 와서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런 사람을 감시도 안 하고 CIA가 그냥 내쳐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래 맞아. 소련의 스파이네. 왜 그냥 놔뒀지? 맞아. 근데 만약에 KGB가 배후에 있다면은 이 오스왈드가 이렇게 소위 허접하게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일부러요. 그럼 야구는 작전. 아니 오죽하면은 KGB 요원한테 전화를 해서 나 망명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미국 대통령 암살인데 냉전의 절정인 상태고 이렇게까지 다 KGB의 지문이 드러나게 오스왈드를 보호를 안 했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는 앞뒤가 맞질 않죠. 소련으로부터 암살을 지시받은 사람이 망명을 언급한다? 그 정도로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말이 어려워. 되는 것 같은데 왜요? 말씀하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KGB가 네, 오스왈드란 미국 사람을 중간에 넣어서 미국 대통령 JFK를 암살한다면은 계획이 더 치밀했어야 된다는 거죠. 암살을 성공한 다음에 소련으로 망명할 수 있는 루트까지도 확실히 제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KGB는 오스왈드가 문제가 아니라 잭 루비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바로 제거하라고. 우리가 준비돼 맞아요, 있고 경찰 맞아요. 서장도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왜 오픈한 거야? 거기 경찰서 안에 미국 편이 몇 명 없네요. 다 KGB 아니 그리고 KGB가 오스왈드 사용해서 죽였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왜 거기 대입해? 그다음에 당시 에이 거기에 다 치밀한 거야. 작전이야.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2025년에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 오스왈드가 아닐 거라는 증거가 추가가 됐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991년도 KGB 관계자인 바체슬라프 니코노프 소련 외무장관 손자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미국 교수의 요청을 받아서 보내준 자료가 공개가 됐어요. 네. 거기에 따르면은 오스왈드가 KGB 요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니코노프가 직접 KGB 파일 2건을 다 5권 분량을 검토를 했는데 오스왈드랑 KGB는 이것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에다 왜 올려놔요? 야, 정말 한 번도 KGB의 통제를 받는 요원이 아니었다는 문구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나온 거는 오스왈드가 소련에서 사격 훈련을 시도했는데 사격을 잘 못했대요. 그러면은 명중을 못했어요. 그 또한 연막. 그 또한.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반성한 게 뭐냐면 세상에 정말 비밀이 없구나 한 게 오스왈드 참 안 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와이프한테 인세산틀리
쉼없이 구박을 받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돼 있거든요. 부부 관계도 공개가 됐어요. 잘해야겠어요. 그것도 한 관계 좋았을 것 아니 그러면 이거잖아요. 소련이 또 주범이 아니다. 오스왈드도 뭐 애매하다. 지금 잭 말고는 지금 애매해 이게. 자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뭐냐? 자 드디어 음모론의 결정판 CIA와 마피아를 제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내부. 왜냐면 아까 문파지가 왜 빨리 등장하느냐, 왜 극장으로 그렇게 하느냐, 내부에서. 왜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오느냐. 그 존 F 케네디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간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였는데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거의 이제 거지 출신이다 보니까 야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세대까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그 조셉 케네디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둘째가 JFK예요. 이 4명의 아들만큼은 반드시 다 하버드 보내겠다. 그래서 4명을 다 하버드 보내버려요. 그것도 대단하다. 아니 그것도 이상하면 어떻게? 보내겠다고 가는 게 너무. 네, 조셉 케네디는 그거 가지고 성의 안 썼어요. 아들을 싹 다 하버드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한 명은 내가 백악관 보내겠다. 야, 그게 어떻게 되지? 그래서 딱 보니까 둘째가 똘똘해요. 네. 둘째가 존 F 케네디였어요. 조셉 케네디는 아일랜드계 마피아와 굉장히 커넥션이 많았거든요. 마피아에게 이런 말합니다. 마침 그때가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쿠바가 공산혁명 됐을 때예요. 그래요?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운영하던 카지노, 호텔, 리조트가 카스트로에게 넘어간 상태예요. 아하. 그래서 아버지 조셉 케네디가 샘 지안카나라고 하는 이 시카고의 마피아 두목을 찾아갑니다. 이봐, 샘 지안카나. 너 지금 카스트로에게 호텔, 카지노, 리조트 다 뺏겼지? 그렇다 한다. 이탈리안식 얘기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아들을 이번에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마피아가 좀 손을 좀 써달라. 내 아들만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너희들이 뺏긴 카지노, 호텔, 리조트 우리 아들 통해서 다 찾게 해주겠다. 어떻게? 아빠가 또 그래서 마피아 딜? 딜이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피아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있던 일리노이주에서 부정선거, 여러 편법 선거를 통해 가지고 존 F 케네디가 당선이 돼요. 네. 마피아 입장에서 봤을 땐 이젠 우린 쿠바에 있는 호텔, 카지노 다 찾는 나가 됐잖아요. 아니 부정선거 때문에 케네디가 당선이 됐다고요? 돼요. 결국 커넥션이 야, 설이에요, 설. 설이에요, 마피아의 설. 도움으로 당선이 됐다. 썰이다. 설이다. 자, 이제는 이탈리아 마피아가 그러면 약속 지켜라. 될 거 아니에요? 존 F 케네디가 싹 입을 닦아버려요. 나는 정말 올바르고 정말 멋진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탈리아 마피아와 커넥션이 있다는 건 난 잊을 수가 없다예요.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법무장관으로 앉혀버려요. 로버트 케네디를요. 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이 되자마자 형은 대통령, 동생은 법무장관이에요. 뭐 할게요? 세다. 법을 바꿔요. 아니요. 마피아. 범죄와의 전쟁을 실시. 그렇지, 마피아 척결해야지. 싫어요.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마피아를 소탕을 해버려요. 그럴 수 있지. 여기에 마피아가 격분을 합니다. 여기에 또 어떤 변수가 등장하냐면 CIA가 등장하는데 CIA 당시 국장이 앨런 덜레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의 보수 국장이었어요. 카스트로가 쿠바를 점령하자마자 CIA 앨런 덜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쿠바를 침공하자 해요. 케네디가 절대 그건 안 된다. 막아요. 난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앨런 덜레스가 이런 말합니다. 지금 쿠바를 침공하는 계획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전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가 승인한 거기 때문에 우린 방해하겠다. 케네디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지금 해요. 대통령이. 그래서 앨런 덜레스의 CIA가 쿠바에서 탈출한 쿠바 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쿠바를 어설프게 침공한 것이 바로 피그만 사건. 이제 풀렸다. 여기에 이렇게 CIA 앨런 덜레스는 뭘 예상을 했냐면 네. 미 공군이 와가지고 폭격을 해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쳐들어가면. 근데 JFK가 미 공군 출격 금지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공군이 출격을 안 해가지고 이 작전은 진짜 대패가 돼버려요. 네네네. 그래서 케네디가 열받아서 무슨 얘기했냐면 실제로 한 말이에요. CIA를 수천 종으로 다 찢어버리겠다. Tear into thousands of pieces.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CIA의 군 운영권을 해체시켜버리고 조직을 축소시켜버려요. 여기에 CIA가 젊은 대통령 저거 안 되겠네. 근데 마침 보니까 시카고 마피아가 움직이네. 와, 이거 너희들이 너무... 총대 메고 우리가 못 본 척 해주겠다.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피아와 CIA의 합동작전이요? 합동작전설이 여기서 나와요. 이거 어때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핵전쟁이 날 수 있는데 이 내부 안에서는
핵전쟁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가능성이 근데 이게 좀 가능성이 근데 이게 좀 적자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요. 김태훈 씨는 그러면 어떤 음모론이 지금 이 중에 제일? 그렇지. 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피아 쪽으로 잭무기 쪽으로. 헌터리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음모론은 그냥 음모론으로 읽으면 시아의 돼요. 편 드신다. 편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근데 그런 입장이지만 여기 지금 나와준 분들이 너무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기가 흘리면서 설득이 되더라고요. 네, 약간 모르게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음모론은 음모론이지만 근데 이 중에서 나도 제일 가능성이 있다. 제일 현실적으로 네, 퍼센티지가 이런 거 높다라고 제가 만약에 하나를 픽한다면은 암살 배후에는 마피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그게 돼요. 왜냐하면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케네디가 은밀한 마피아의 지원이 받았다는 거는 팩트가 있어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를. 그다음에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가 법무부 장관 될 때 범죄와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원을 받았는데 마피아 입장에서 생각을 바꿔 생각하시면은 저 자식 야 화장실 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마음이 다르네. 야 나한테 도와달 때 언제고 이제 들어가니까 너 나한테 지금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리벤지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마피아가 암살 계획을 한다는 동기가 된다는 건 충분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렵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암살 사건 중에 하나인 존 F 케네디의 죽음. 장례식장에서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장면이었는데요. 당시 3살배기였던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아버지의 관을 향해서 거수 경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필이면 또 이날은요,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생일이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라고 합니다.